안녕하세요. 류교환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했다고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미한 핵합의가 영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외무부 역시 미국이 냉전적인 사고로 가득 차서 진영 대결을 선동하고 핵비확산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이다.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울 것,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가 아닌 위기의 확장이라고 보도했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조중래의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 역시 윤 대통령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계속 열면서 상자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미국 대북 정책을 협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한 뒤 양국은 조선에 관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에 대한 제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선 핵무기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도시들이 조선의 핵무기 목표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국 랜드 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조선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클랄 브릭스 대사는 13개국은 공식적으로 6개국은 비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 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확장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제리, 아르헨티나,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영내 강국들이 가입 요청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유엔 본부를 미국에서 중립지대로 옮기는 것은 다극성의 진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입에 올린 것은 자신들이 아닌 서방이라며 반격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 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서방 정치인들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서 탈달러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미국이 그동안 달러화를 국제공동의 화폐로 포장한 것이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패권 잠식을 노리는 중국이 러시아와 사우디, 브라질 등 탈달러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으로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국제거래에 사용된 위안화 규모는 지난 2월 4,345억 달러에서 3월달 5,499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48.4%로 46.7%의 달러화를 제친 것입니다. 한편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의 2월 위안화 거래량도 1조 4,800억
루블로 달러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 1위 외화로 올라섰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거래의 70% 이상이 루블이나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억만장자 은행가이자 주요 민간은행인 코탁 마힌드라 뱅크의 CEO인 우다이 코탁은 미국 달러를 세계 최대의 금융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3천억 달러를 압류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적한 것인데요. 그는 또한 세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대체 준비 통화를 찾고 있다. 인도 루피가 이 입장을 취할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레이너 설립자 크레이너는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일국 세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서방이 중국, 러시아, 이란의 대연합이라는 브레진스키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벨라루스 핵배치 결정으로 영내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군사적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핵 축소 등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판돈을 높이면서 러시아와 대치하는 현재의 경로를 계속 따라간다면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 러시아가 중단거리 핵미사일 배치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실수이자 국익에 위배된다면서 대중 강경파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신냉전을 선포하고 중국 고립이 목표라고 말하는 건 쉽고 만족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는 영국 국익에 대한 배신이자 현대 사회를 고의로 오독하는 일이므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도 다른 주요 국가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리아와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서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과 안보 강화,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조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외무장관들이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를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라크 대통령을 만나 중동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을 방문한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단 한 명의 미국인도 이라크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그 누구와도 친구가 아니며 그들의 동맹인 유럽에도 성실한 친구가 아니다 라면서 중동 내에서 미군의 존재는 안보에 방해가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서방의 진정한 목표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고 중국을 위협하며 세계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은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가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통일기원 남북 유엔 대표부 인간띠입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양 용성구역 화성지구에 1만 세대 주택 건설이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5만 가구 건설 계획의 일환입니다. 러시아가 건설한 튀르키예 첫 원전이 연료 장전식을 가졌습니다. 화상 축하 행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5월 14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전 임시대통령 후안 과이도의 콜롬비아 여정이 논란입니다. 미국의 꼭두각시이죠.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왔다가 미국 플로리다로 떠났는데요. 콜롬비아 이민국은 그가 부적절하게 입국했다가 스스로 미국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러시아가 기존에 유럽에 수출하던 1억 4천만 톤의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올해 아시아로 수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데사는 러시아의 이해지역 내에 있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암과 기형아를 유발하는 열화 우라늄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데 대해 환구시보는 더러운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남아시아의 앙숙인 인도,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각각 회담했습니다. 인도, 러시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고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무기 생산에 러시아 방위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속에서 러시아 항공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 27개 러시아 항공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우회하는 유럽의 항공기들이 중국의 프리패스를 보며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유가 진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석유 공룡들의 역대급 이익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분기 엑선모빌은 15조 원, 쉐보론은 9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미국 육군이 잇따른 충돌 사고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 달여 사이 사고로 장병 1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5월 9일 이전에 대사관을 재개합니다. 남미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인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미 페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의 국제평화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